의식에 대한 줄리오 토노니와 크리스토프 고우의 주장은 거의 같습니다. 그들 모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추적하려 하지 않습니다. 뇌가 정확히 어떻게 의식을 창출하는지를 설명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반대로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의식의 존재로부터 시작을 해서 물리적 기제를 추론해내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매우 현상학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통합정보 이론은 나는 경험한다, 나는 느낀다, 혹은 나는 의식한다 에서부터 시작해서 경험의 필수적인 속성들을 파악해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대응하는 물리적 기제의 속성들에 의해 온전히 설명된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통합정보 이론은 현상적 경험에 대한 5가지 공리와 물리적인 기제에 대한 5가지 공준을 정리해내게 됩니다. 우선 코우는 5가지의 공리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식적 경험은 5가지 뚜렷하고 부인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진다. 즉 경험 각각이 그 자체로 존재하고 구조화되어 있으며 정보적이며 통합적이고 제한적이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코흐는 기본적으로 의식이 경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말할 때, 경험이라고 말할 때 결국에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지 공리와 공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은 흥미로울 수 있는 범심론과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공리, 경험이 그 자체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경험은 외부자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안의 것, 즉 내재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만들어준 경험도 아니고 누가 바라봐줘서 경험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해주는 경험도 아닌 오로지 스스로에 의한 나로서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메시가 된다는 것의 느낌이 무엇인지 절대로 알 수가 없겠죠. 그 경험은 메시 자신의 내재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공리는 경험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은 경험에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반죽이 아니라 좌우, 삼각형과 사각형의 구별 등이 있고 구성 요소들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러면서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성 요소들의 특정한 관계, 그것이 구조입니다. 하늘과 땅이 뒤집히면 그것은 정보량은 전체적으로 같겠지만 구조는 바뀌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 공리는 우리의 경험을 들여다보니 그 경험이 정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적이라는 것은 경험이 특정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경험에 다른 콘텐츠들이 아니라 왜 하필 하늘과 땅이라는 콘텐츠가 내 의식 안에 등장해서 나에게 이런 느낌으로 경험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리는 경험이 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하나로서 통합되어 경험됨을 뜻합니다. 두 개의 분리된 경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의 경험입니다. 동시에 2가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내 시야에서 한눈에 잡힙니다. 하늘만 따로 경험할 수는 있겠으나 그때의 하늘은 내 경험의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공리는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이라는 것의 뜻은 경험이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 무언가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한적인 것과 특정한 것의 구분이 애매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것은 콘텐츠에 관한 것이며 제한적인 것은 범위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를, 무한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 경험의 5가지 속성들을 만족시키는 물리적인 기질 또는 물리적 메커니즘을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 기질의 5가지 공준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먼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의미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인과적인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과적 힘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힘이며 이 힘을 지닌 존재는 다른 사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세기 고전 물리학에서 빛의 파장이 별다른 기질 없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물질 개념인 에테르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여러 실험에서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했으며 인과적인 힘을 보여주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그 어떤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따라서 인과적 힘을 가지지 못한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의식을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기질들은
그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점에서 원인 결과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서 소개한 경험적 속성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로 경험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기질은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즉 내재적인 원인 결과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경험이 구조화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기질 역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경험은 다음에 정보적 기질에서 보겠지만 많은 현상학적인 구별들을 내포하며 그 구별들은 물리적 기질의 차원에서 제각각 원인 결과의 힘을 갖고 있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성은 이 구별들이 특정한 관계에 구속되어 하나의 구조를 만들어냄을 의미하게 됩니다. 세 번째, 경험이 정보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기질 역시 특정한 원인 결과의 힘을 갖습니다. 즉 그것은 여타에 가능한 모든 경험들을 제쳐놓고 타겟한 그 경험을 구체적으로 생성함으로써 시스템 내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정보는 부분에 대한 인과적인 힘을 갖지만 다음에 통합성에 의해 전체 시스템은 부분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험이 통합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기질 역시 하나로 통합된 원인 결과의 힘을 갖습니다. 본디 통합성이 깨지면 하위 요소들로 환원될 수 없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반드시 잃게 됩니다. 반대로 통합성을 구현하면 부분들의 합을 넘어서는 플러스 알파가 도출되게 됩니다. 즉 제각각의 인과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상호작용을 통한 새로운 인과구조의 탄생인 것입니다. 결국에 의식은 하나, 곧 전체이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기질 또한 통합된 시스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험이 제한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기질 역시 제한적인 원인 결과의 힘을 갖습니다.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것은 곧 범위가 지정된 하나로서만 경험된다는 것이며, 그리고 여기서 약간의 논리적 도약이 있는데 그것의 물리적 기질은 최대의 환원 불가능한 원인 결과 구조를 갖는다고 이야기가 됩니다. 최대가 아닌 원인 결과 구조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 안에 전체 뉴런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내는 경험이 일단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게 되면 뉴런 하나로서의 경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공리와 공준들을 바탕으로 통합정보 이론의 주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생명 그 자체의 감각에서는 눈여겨볼 주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에는 임계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의식은 지능과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 전자의 주장은 인간이 아닌 존재에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후자의 주장은 인공지능이 반드시 의식을 갖는 방향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다섯 가지 공리, 공준들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우선 통합정보 이론은 의식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임계점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테리아 수준에서도 나름의 의식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빈 깡통이 아니라면 아주 적은 정보, 최소한의 구체성이라도 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요소들의 인과적 상호작용이 부분으로 환원되지 않는 통합성을 구현할 때 아주 낮은 단계의 의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추측이라는 애매한 말을 썼는데 원래 의식이라 함은 주관적이고 내재적인 것이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벗어날 수 없고 다른 존재의 의식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짐작할 뿐인 것이죠. 인간의 되뇌피질, 시상계도 최대의 환원 불가능한 원인 결과 구조를 통해 의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박테리아도 그 나름대로의 최대의 환원 불가능한 원인 결과 구조를 통해 미약하나마 의식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플러스 박테리아의 의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는 인간 세포와 박테리아가 공존하지만 각각 강한 내재적 원인 결과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의식을 이루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둘을 설겁게 연결한 시스템의 파이값은 오히려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원자 단위에서도 의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통합정보 이론은 범심론, 즉 만물에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오래된 주장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무생물이 생각할 수 있느냐며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유념할 것은 통합정보 이론은 지능과 의식을 별개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능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하는 실천력에 관한 것이라면 의식은 경험 혹은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정보 이론은 통합된 정보로 이루어진 무생물은 지각할 수 없고 지능도 없을지언정 우리와 다른 차원의 의식을 구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식은 지능과 다르다의 연장선상에서 통합정보 이론은 최소한 의식에 관한 한 전전두 피질보다 뒤쪽의 후방 피질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정보 이론에서는 전자를 작업기억, 주의 집중 등과 관련 있는 말하자면 지능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후자를 감각,
경험과 관련 있는, 말하자면 의식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루드나 드엔 같은 경우 작업 기억, 작업 공간을 강조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피질에서 이 앞부분이죠. 이 앞부분의 인지적인 해석을 중요시하는 방향이었고요. 반면에 토노니와 코우 같은 경우에는 이 후방 피질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곳에 우리 의식, 경험에 대한 것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지능 없는 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관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인간의 무엇으로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느낌을 아주 미약한 단계로 다운그레이드 시킨 그런 의식이 무생물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주장 정도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무생물들은 상당히 균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정보성도 낮고 통합성도 낮을 것입니다. 따라서 통합된 정보의 수준은 0에 가까울 것입니다. 즉 의식이 없거나 혹은 있어도 아주 미약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는 어쨌든 무생물에도 의식이 존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통합정보 이론의 주장입니다. 특히 무생물이 아니라 302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는 예쁜 꼬마 선충 정도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작은 신경계의 동력학은 현 시대의 과학자들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복잡성과 통합성을 보여주고 있으니 이 존재는 필히 어느 정도의 의식을 지닌 존재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에 비하면 아주 낮은 단계의 의식일지라도 말이죠.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무생물에도 의식이 깃들어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지능을 일부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컴퓨터에는 무생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의식이 깃들어 있지 않을까. 그러나 통합정보 이론의 관점에서 컴퓨터에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하는 모든 계산들은 피드포워드 정보 처리이며 이러한 방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처리하더라도 통합적일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정보들은 앞으로만 흐를 뿐 재기적이지 않으며 구획적으로 깔끔하기에 환원적으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원인 결과 구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손해의 뉴런들이 재기적으로 거의 작동하지 않고 대부분 피드포워드 방식으로 작동함으로써 의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코우는 지금의 계산주의 패러다임으로는 의식을 구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현재 컴퓨터로 의식을 구현하고자 시도하는 작업들은 뇌에 대한 시뮬레이션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오로지 외부 입력 및 규칙에 따른 자동적 수행이 있을 뿐 복잡한 연결성을 바탕으로 내재적 그리고 물리적으로 힘을 발휘하는 원인 결과 구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떠한 알고리즘도 그 자체만으로는 내재적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컨대 날씨 프로그램에서 동남아 지역에 가상으로 태풍을 생성하는 것은 그 프로그램상에 많은 숫자를 변화시킬 수 있지만 실제 현실 세계의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물리적인 토대와 인과적인 힘이 빠져 있습니다. 의식은 자연의 영역에 속한다. 질량과 전하처럼 의식은 인과적 힘을 가진다. 통합된 정보와 시뮬레이션된 정보의 차이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물리적 토대 위에서 최대치로 통합된 정보는 인과적 힘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는 폭풍과도 같은 의식이 실제적으로 동반이 됩니다. 반대로 그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되지 않은 계산은 아무런 인과적 힘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실오라기 같은 의식도 만들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코흐는 인간의 뇌에 대한 물리적 모방을 시도하는 뉴로모픽 컴퓨팅 방식에 대해서는 내재적으로 인과적 힘을 확보할 수 있고 따라서 의식을 구현할 수도 있는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로 피드백 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하므로 프로세서 레이아웃, 컴퓨터 전체의 디지털 기반 구조에 대한 완전한 개념적 재설계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의식을 구현하는 본질은 계산이 아니라 물리적, 내재적 원인 결과 힘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통합정보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이론은 좀 현묘한 느낌을 주기는 하는데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즉 가설적인 성격이 많고 선언적인 성격이 많다고 좀 느껴집니다. 그것은 아직 의식과학의 증거들이 많이 쌓이지 않은 초창기라서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의식과학은 여전히 여명기인 듯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대한 이론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해서 신경과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